두 개의 입자들은 굉장히 그 매스가 크기 때문에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질량이 작은 녀석의 운동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요 두 녀석은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 세 번째 아주 질량이 작은 녀석의 궤적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물론 뽀앙까레는 이런 복잡한 궤적을 갖다가 분석할 만한 수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우승은 했지만은 그 당시에 20세기 초만 해도 이런 복잡한 궤적을 갖다가 분석할,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고요. 그러다가 하지만 그 뽀앙까레의 웍은 버코프랄치, 콜모고로프, 아놀드, 모저, 스메일, 시나이라 같은 그 이후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논문은 1988년도에 사이언스에 실린 그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플루토는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의 궤적이 카오틱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뉴메리컬리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잘 보면 단위가 10의 9승입니다. 10의 9승, year. 그리고 초기 조건이 굉장히 지금 이건 그 단위가 AU가 Astronomical Unit이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로그 플러스를 한 거거든요. 로그에다가 디퍼런스를 취한 거니까 초기 조건이 굉장히 작더라도 마치 그 시간이 이 정도 지나면 여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845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100만, 1000만, 8억, 4,500만 년이 지나면 아무리 이 명왕성의 초기 조건이 가깝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멀어진다는,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물론 뭐 저희는 그때까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라이프타임에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 분야에 이제 이렇게 이런 엠바디 행성들의 이제 그 안정성이랄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천체역학, Celestial Mechanics라는 분야인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스메일의 6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수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1900년도에 힐버트라는 그 유명한 수학자가 제2회 세계 수학자대회,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수학자대회에서 20세기 수학자들을 위해서 23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일부는 풀렸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기하서 교수님이 그 강연하실 그 리만 하이퍼시스는 풀리지 않는 오픈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서 1998년도 2000년이 되기 전에 스티븐 스메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미국 수학자인데요. 이분도 66년도에 필즈 메달을 받은 분입니다. 이 분이 남들이 오픈 프로블럼을 제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시하겠다고 해가지고 98년도에 18개의 문제를 갖다가 수학계에다 던집니다. 여기 이제 스메일의 오픈 프로블럼 18문제인데 그 중에 6번째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설명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턴의 엠바디 프로블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개의 포인트 파티클이 있고 각각의 매스가 다를 때 그 파티클 사이의 인터랙션은 그래비테이셔널 인터랙션, 그러니까 그 만유 인력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런 엠바디 시스템의 렐러티브 이퀄리브리아를 찾아라. 렐러티브 이퀄리브리아가 유한계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퀄리브리움을 얻기 때문에 렐러티브 이퀄리브리움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n개의 점이 있고 요 점들 사이에 그 만유 인력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할 때 적어도 어떤 그 렐러티브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의 개수가 유한임을 증명하라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5개일 때, 그러니까 평면에 5개의 포인트 파티클이 있을 때는 렐러티브 이퀄리브리아가 유한이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뭐 5개 증명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6개는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n개 증명했다고 해서 n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유한임을 증명을 하는 거니까 아직 지금은 풀기가 요원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한 20분 남았는데 진짜 이제 카오스를 갖다가 관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가 아까 그 포앙카레가 2000년도 20세기 초에 이제 그 카오틱한 현상을 갖다가 관측을 했지만 증명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1963년도에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분이 그 기상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후의 그런 변화를 갖다가 이제 기술하는 방정식이 그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인데,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의 더 간단한 형태인 그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퀘이션을 더 단순화시켜 가지고 상미분 방정식 3개로 줄였습니다. 여기 지금 상미분 방정식 여기 3개로 줄였거든요.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제 이 데워진 요 물 입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차가운 물 입자는 내려가고, 이런 걸 대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변수는 요 대류의 요 도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속도, 속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y는 요 수평 온도의 차이, 그러니까 그리고 z는 요 수직 온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어찌 됐든 그 복잡한 그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3개의 이퀘이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토이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요 주어진 요 3개의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지금 이런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그 궤적을 갖다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매틀랩으로 짜서 이렇게 그 룽게구타 메서드라는 방법을 써서 그린 건데, 예, 그래서 그 기계는 못 믿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궤적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그 재밌는 궤적이 그려지거든요. 마치 그 이걸 보고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궤적들이 이루는 게 꼭 마치 그 나비의 두 날개를 연상케 하는 그런 궤적들이 그려지는데, 요걸 이제 로렌츠 끌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렌츠 끌개를 이번에는 아주 그 초기 조건을 하나는 0, 2, 0, 또 하나는 0, 2.01, 0, 그런 식으로 해서 2개의 궤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면은 초반에는 이 빨간색 커서하고 파란색 커서가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 좀 보이시죠? 이제 파란색 커서하고 빨간색 커서가 따로 놀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더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 두 궤적들 사이에 유클리디안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자, 그러면 거의 한 10초까지는 거의 붙어 다니죠. 넘어서, 예,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그 거리 차이가 불규칙하게 뛰게 되죠. 이런 현상을 카오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오스 연구에서는 언제 이런 인스터빌리티가, 이런 불규칙한 현상이 생기는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라는 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뛰다가 어느 순간에 막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하죠.
그것도 일종의 카오틱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런 부정맥이 생길 것인가, 어느 시점에, 이걸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건 뉴메릭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저 시뮬레이션에서 저런 현상을 봤다라고 해서 저 시스템이 진짜 카오틱하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계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저걸 증명을 해야 돼요. 진짜 저런 게 존재한다. 증명하는데 거의 한 40여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63년도에 로렌츠가 관찰을 했지만 엄밀한 증명은 논문으로서 나온 건 2002년도에 요 웁살라 대학의 튜커라는 분이 증명을 했는데 정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The Lorentz attract exists. 단순하죠, 아주. 로렌츠 끌게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저도 죽기 전에 저런 시어럼을 하나 쓰고 싶어요. 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미분 방정식 같이 복잡한, 그러니까 물론 크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방정식 3개인 꼭 그런 연속 동력학 시스템에서만 카오틱한 현상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 고교원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리게 될 인구 모델에 대해서, 로지스틱 인구 모델에 대해서도 카오틱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오늘 제가 좀 잠시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모델 대표적인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소위 그 지수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치 이자율에서 그 복리 계산하듯이 인구 증가율을 R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인구의 증분을 더한 게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인구가 되면 우리가 n번째 시점에서의 인구는 초기 인구에다가 이만큼 곱한 거죠. 요건 아마 고등학교 때 점화식 공부하면서 등비급수 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지수 모델은 그 시간이 n이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한 다이나믹스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 증가율이 양수면 인구가 무한대로 가고 음수면 0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익스팅션, 그러니까 다 죽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가서 다 폭발을 하거나 두 가지인데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앞으로는 요 기계 잘 안 믿고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 환경이 요구하는 양보다 커지면 오히려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작을 때는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델을 로지스틱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카오틱한 현상을 보인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증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요크라는 분하고 그 학생이었던 T.Y. 리입니다. 1975년도에 대학교 학부생들이 보는 잡지인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에 실린 논문인데 먼슬리에 실린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논문입니다. 제가 일설에 이제 그 T.Y. 리를 잘 아는 다른 그 중국계 수학자한테 들은 이야기는 T.Y. 리가 이제 학생 때 이 논문을 갖다가 지도 교수가 그 학부생이 보는 잡지에 실은다고 그러니까 울었대요. 왜냐하면 난 좀 좋은 저널에 실려서 직장도 좋은 데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학부생들 보는 그런 저널에 실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상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벨상급의 논문이 된 거예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어떤 함수가 카오틱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의를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증명한 건 뭐냐면 그 카오스에 대한 정의는 수학자들이 정의하는 거하고 물리학자들이 정의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 그 유니버설하게 뭐가 카오스다라는 걸 정확한 정의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카오스라는 건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아주 처음에는 가깝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다. 그건 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증명한 이건 정의고요.
정의가 뭐냐면 어떤 맵이 0, 1 인터벌에서 0, 1 인터벌로 가는 그런 맵이 카오틱할 충분 조건을 찾은 건데 뭐냐면 주기가 3인, 그러니까 3번 이터레이션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주기가 3인 점이 존재하면 저 맵은 카오틱하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3인 점을 찾는 게 이제 카오틱하다는 걸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엄밀하게. 여기서 주기가 3인 점을 찾는다는 건 함수를 3번 합성했을 때 고정점을 찾는 겁니다. 고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그래서 로지스틱 맵에서 이 R을 변화시켜 가면서 R이 어떨 때 그러니까 주기가 3인 점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주기가 1인 점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점을 찾는 거죠. 그죠? 요 맵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점이 고정점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풀게 되면 두 개의 해가 생기죠. 주기가 2인 점을 찾는 건 처음에는 고정점이 아닌데 두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점을 찾는 겁니다. 주기가 3인 점을 찾는다는 건 고정점도 아니고 두 번 이터레이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세 번째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점프해서 다시 돌아오는 요 주기가 3인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R이 3일 때 아까 그 로지스틱 맵에서 R이 3일 때를 찾아보면 고정점 말고는 뭐 다른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F 한 번, 두 번 합성할 때 세 번 없죠. R이 3.8일 때를 보면 이제 요 점이 고정점이고 요 점이 고정점이고 여기가 주기가 2인 점이고 역시 그런데 R을 조금 더 증가시켜 봤어요. 3.85로 하면 이제 세 번 합성하면 그 주기가 3인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주기가 4일 때를 보면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위 그 바이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은 R이 3보다 적을 때는 결국 이터레이션 하게 되면은 그 고정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R이 3.5를 놓고 3.8 뭐 이쯤 되면은 이 주기점들을 다 찍어보면 굉장히 조밀하게 찍히죠. 저 현상이 카오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R이 4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특별히 이제 더 확대해 보면 분명히 이런 데서는 R이 주기점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찍히니까 카오틱한 현상이 저렇게 일어난다. 저런 영역에서는. 그래서 카오스 현상은 특별히 비선형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떤 시스템이 카오틱 현상이 있으면 장기 예측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갖다가 2달, 뭐 3주, 한 달, 뭐 1년 후 일기예보를 한다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웨더 그 기체의 그 운동을 기술하는 그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은 카오틱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비선형 시스템으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인생도 카오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뭐 그 예를 들어서 1956년도에 그 히치콕 감독이 The Man Who Knew Much라는 그 영화를 갖다가 이제 영화의 주제곡이 도리스 데이의 이 음악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When I was just a little said I